이런 개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술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 미쳤죠. 점치는 거, 풍수지리, 사주풀이, 소위 명리학이라는 거.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샤머니즘에 물들었는지 그 샤머니즘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면서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독일에 유학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점치는 사람도 없고 풍수지리니 사주풀이니 무슨 명리학이네 이런 거 무슨 샤머니즘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내가 한국은행에서도 뭐 그런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 누가 우리 과에서 일하던 친구가 결혼했는데 사주풀이를 봐야 됐다고 이 색시 그걸 생년월일 뭐 난시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사주풀이를 했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야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봐라.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집까지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풀이 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듣고 그 친구 혼자 듣고 나는 거기서 기다려주고 나중에 식사만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나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 관심도 쓰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니 뭐 좋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주풀이 하는 사람이 아니 좋은데 아니 젊은 사람이 뭘 벌써 이런 걸 아유 그래서 나중에 이혼했습니다. 내가 이게 나쁜 사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복불복이에요 진짜 복불복이라 그런 거를 무슨 그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런 걸 딱 한번 경험하고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뭐 굿하고 뭐 그러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이런 데 한번 빠지면요. 거듭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김건희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무당하게 점풀이하고 소위 명리학이라는 거. 난 명리학이 이게 무슨 학이냐고 무슨 학문과 관련이 있어 쥐뿔이나 아이고 나 참 내가 그래서 이걸 연구했어요. 이걸 왜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인 IQ가 떨어지는가 이런 걸 조사했다니까. 내가 늘 조사해. 아니 왜 IQ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그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사해 보면 이게 나와. 우리나라가 199개국 중에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6위에 들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그 다음에 우리야. 우리 밑에 뭐 벨라루스, 핀란드, 이게, 리히텐슈타인, 그 다음에 뭡니까, 독일, 이렇게 나와. 서양 사람들 중에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8,5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서양 중에 제일 높은 나라가 독일이야. 아니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샤머니즘에 빠지지? 그거는 결국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풍수지리 그다음에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 근대적인 문화의식 때문에 결국은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의 무슨 미풍양속, 그냥 전통, 이건 문화야.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야. 독특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성주의 세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난 중세를 빠져나오면서 근대화되는 과정을 쭉 보면 수백 년 동안 혁명을 일으켰어요. 최근에 이른 혁명이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혁명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지 못했어요.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00년 내지 300년간 이 지구덩어리를 서양인들이 지배했다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죠. 이 왕자 스님을 용인하는 이 의식 수준으로는 국가를 민주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공직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개인적으로 취미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김진애 전 의원이 이 시대를 아주 잘 그래도 생각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냥 취미로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얼마든지 점치고 이런 풍수지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꾸. 왜 그런데 에너지를 쓰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냐고. 난 김진애 이 사람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니 이게 이런데 왜 신경을 쓰냐고. 그럴 때 책 한 권이라도 더 보고 도대체 자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해야지. 철학관에 찾아가 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양에도 옛날엔 다 점성술도 치고 무슨 이상한 짓 다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것이 서서히 다 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까르르 웃죠. 까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죠.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비합리적인 사고체계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이렇게. 얘 뭐야 얘 이거. 나 이런 더러운 년들하고 내가 이게 진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주 입이 나빠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 사법부를 왜 해체해야 하는지 봅시다. 사법부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08년에 이게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거 사과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사과하자. 그래서 여러 건에 대해서 다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을 하도록 했고 진실화해위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명의 판결문 1412건을 분석해서 공개했는데 대부분 음주 대화나 수업 중에 이 박정희 유신 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일괄적인 재심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됐는지 어쩐지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짓을 반복하는 거야. 사법부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런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자, 2008년에 그랬는데 이제 2019년이 됐어요. 사법부 신뢰도가 OECD 꼴찌했어. 통보가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초안을 받아보니까 이 검찰 조직하고 사법 시스템이 어느 나라나 사법 시스템은 검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재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법 시스템의 출발은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법원 건물에서 근무합니다. 검찰이. 검사들은 법원 건물 안에서 법원 건물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얘가 기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아 이건 기소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는 겁니다. 수사는 누가 해요? 수사관이 하는 겁니다. 수사관은 경찰이죠. 그 수사관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수사할 때 베테랑들이라고. 검사는 수사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법률을 배워요. 그래서 법학을 통해서 이것이 인권 옹호관으로서 인권이 훼손됐는지를 심사해서 아 이건 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소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 밑에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코프 오네 핸드 코프가 이 머리거든요. 헤드 without hands 손이 없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사권에서 나오는 거든. 그럼 수사를 경찰이 해가지고 오면 판단하는 거야. 인권 옹호관이거든. 이 검사라는 것은 인권 옹호관으로서 이게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 훼손됐는지 그런 거를 수사 과정을 쭉 이렇게 그 리뷰하면서 수사에서 잘못된 것을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사건은 기소하는 게 좋겠다. 또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은 법률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검찰서부터 수사를 하니까 꼴찌가 된 거야. 이 법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OECD에서 꼴찌를 했던 거야. 발칵 뒤집힌 거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바꿔줍니다. OECD에서. 나중에 세상 편한 타이어 서비스 올마이티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오석준 판사였어요. 오석준이가 누구냐? 지금 대법관입니다. 누구하고 술 친구냐? 윤석열이하고 술 친 거예요. 버스 기사가 800원을 이렇게 졸음운전하지 않으려고 커피를 해서 마셨잖아요. 그렇다고 해고됐어요. 해고 판결을 했어요. 이놈이. 오석준이란 놈이. 지금 대법관하고 앉았어. 그래서 사측의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후배야. 웃기지도 않지. 그런데 이놈이 국정원 직원인데 성비위에 걸려서 파면당했어. 그런데 파면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을 해. 누가? 오석준이. 오석준이는 그 800원 버스 기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해놓고선 유흥업소에서 그 80 몇만 원인가 몇 백만 원인가 몰라. 하여튼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러 번 차례 걸쳐서 접대를 받은 검사가 면직됐어요. 그랬더니 면직은 너무 심하다. 취소해버려. 야, 이런 놈이 대법관을 하고 있는 거야. 오석준이. 윤석열 술친구지.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나? 내가 질문합니다. 사법부가 달라졌나?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법부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15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을 살았죠. 3년을 살아알고 있어요. 정말 불공정한 대한민국이죠. 2014년입니다. 60대 남성 2명이 있다. 한 사람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하루하루 뭔가에 빚에 시달려서 이렇게 이제 노숙자 생활을 거의 하고 있는 거죠. 윤아무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4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10위권 재벌 총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다. 두 사람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윤 씨는 15만 원을 훔친 죄로 이게 어떻게 훔쳤냐면 결혼식장에 가서 그 축의금 봉투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15만 원을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3년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김 회장, 김승현 회장은 1,500원을 띵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3호제죠.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5년 이상 때리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밑으로 때려야 집행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5년 밑으로 때립니다. 징역을.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주죠. 재판 하나만 하인 거야.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나? 사법부가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이영훈 대법관이 2008년에 선언을 해놓고 달라진 것이 있나? 달라진 것이 없지. 세 분 판사의 위대한 업적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서부지법의 바이든 날리면 판결이 최악인 이유. 권력편 들고 언론 봉쇄 소송 길 열어줬다. 소위 바이든 날리면 1심 재판부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 판사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고 MBC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어. 미친놈들이지 이게.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 판사. 이거 지금 그 항소심 하고 있습니다. 2심 판사가 또 무슨 짓을 저질를지 모르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나? 없습니다. 내가 왜 사법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뽑았던데 비 내리는 광화문 운동장에 지난 토요일 날 나갔어요. 너무 속상해서. 내가 사법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거는 이 전문가가 찍은 거고 이거는 내가 찍은 거예요. 광화문에 내가 갔을 때는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한성진, 이학인, 박명 이 세 놈의 판사들이 국민의 종복이 아니라 권력에 굴종하는 현대판 내시가 됐어요. 내가 유튜브 강의를 끝나고 곧바로 비를 맞으면서 그 광화문에 나갔죠. 정치 권력에 굴복한 한성진, 이학인, 박명 이 세 놈의 판사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죠. 내시야, 내시. 사법부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를 어제 내가 뉴탐사 강진구 기자의 보도를 보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기자는 기자다. 기자답다. 탐사 기자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이걸 다 틀어줄까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 댓글에 고정 댓글로 해놓겠습니다. 꼭 들어가서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습니다.